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배현진입니다. 제가 8년을 지켜왔던 MBC 뉴스 앵커 자리를 떠난 지도 어느새 6개월 남짓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경제 분야 정강정책 연설을 위해 다시 마이크 앞에 서니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매일 밤 카메라를 통해 바라보던 세상과 실제로 살을 부대에 끼며 만나는 세상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하루하루의 삶을 힘들어하고 계셨고 또 오늘보다 내일을 더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 상가에서 만난 청년들은 일자리도 없고 희망도 없는 팍팍한 현실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 골목의 자영업자들께서는 경기가 점점 더 나빠져서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잠실 새마을 시장에서 만난 주부들께서는 매일같이 치솟는 물가 때문에 장보기가 겁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뒤바뀌고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참 많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해 이맘때 우리 국민들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지난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이 정권의 성적표는 참으로 참담하기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최악의 위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고용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하셨지만 각종 고용지표는 매번 최악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실업률이 4.3%로 급등하면서 실업자 수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청년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역대 최악이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무려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무려 24조 원 정도를 일자리 만들기에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완전 낙제이고 정부의 자격 미달만 보여주었습니다.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의 활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공장 가동률은 9년 만에 최악이고 설비 투자는 3월 한 달 만에 7.8%나 줄었습니다. 그나마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수출마저 1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반도체 말고는 모두가 적자인 상황입니다. 6개월 뒤의 경기 상황을 전망하는 기업 심리지수 조사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31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기업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과 생활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요, 쌀은 30% 이상, 감자는 무려 77%나 가격이 올랐고 신선식품들도 4.7%나 값이 뛰었습니다. 골목 상권의 치킨값까지 모두 크게 올랐고 외식비를 비롯한 서비스 물가 전체가 급등하면서 심지어는 구내 식당의 밥값까지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죠. 미국은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이 앞다투어 돌아가서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정작 우리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를 피하고 싼 인건비를 찾아서 해외로 떠밀려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골라서 간다는데 우리 청년들은 갈 곳이 없어서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신흥국가들도 선진국들의 경기 호황에 따라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지표가 최악이고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경제만 홀로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경제의 주체는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이죠. 가계와 기업은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도 모처럼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경제가 이 지경입니까? 오직 누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정부입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경제 무능 정권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 경제가 철저하게 망가지고 있는 원인은 결국 정권의 경제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은 사람 중심의 경제, 소득주도 성장론을 경제 정책의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정책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린
실패작입니다. 우리는 이미 베네수엘라의 절망과 그리스의 눈물을 통해서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 얼마나 나라를 비참하게 무너뜨리는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실패한 실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정권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만 보아도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목표와는 정반대로 일자리는 사라지고 생활 물가는 치솟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크게 줄었습니다. 실질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지고 국민들의 경제 교통 지수가 치솟고 있습니다. 또 이 정권의 친귀족 노조, 기업 옥죄기 정책도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또 하나의 중대한 실책인데요. IMF를 비롯한 여러 국제금융기구들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는 귀족 노조에 휘둘려 노동시장을 오히려 더 경직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을 적대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장세워 기업 죽이기에 나서고 있으니 대체 어느 누가 투자를 하고 어느 기업이 고용을 늘리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대로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정권의 철진한 정책 실험을 중단시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에 충실한 경제정책,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제도의 개선안을 추진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실시해서 현장에서의 어려움들 덜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적합 업종제도의 법제화와 영세 중소가맹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비롯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 정부가 무리하게 끌어올린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규제를 맞춤형 규제로 대폭 개혁해서 기업에게 보다 큰 자유와 활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유류세 인하와 같은 서민 감세를 적극 도입하고 가계통신비와 교통비를 비롯한 가계부담 경감 대책들도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유턴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의 핵심인 노동시장의 개혁을 위해서 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서민들의 실질적 가계소득을 높이고 구직급여의 수준을 높이는 등 촘촘한 복지로 차별 없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보장과 모자보건소 설치 등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경기 지표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정작 오르지 않아야 할 지표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집값입니다. 이 정부가 내놓은 파리 부동산 대책과 재건축 규제를 비롯한 여러 후속 정책들 역시 다른 경제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반면 지방에는 미분양이 쌓여가는 부동산 양극화만 불러왔습니다. 물론 부동산 투기는 잡아야 하죠. 하지만 빈대 잡겠다고 초과 삼간을 태우는 식으로 집 가진 사람들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보유세를 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표도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대상까지 되면 집 가진 죄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송파구는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올라서 법정 최고 한도인 50%에 육박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집 한 채 가진 연금소득 생활자의 경우엔 단지 집값이 비싼 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몇백만 원이 넘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세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집을 팔고 나가야 하는데 이 세금 때문에 평생 살아온 곳을 떠나야 한다면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일까요? 이것은 이른바 부자 증세가 아니고 집값이 오른 모든 국민을 겨냥한 표적 증세입니다. 이렇게 집 한 채 가진 국민들을 쥐어짜서 퍼주기 복지에 쓰려는 것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재건축 규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권의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과 안전진단 강화는 투기 근절과 안전성 확보라는 정책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정책